자, 지난번 시간에 어, 그 녹화했던 게 뭐 뒤에 잘렸다 해가지고 다시 37번부터 진행할게요. 37, 38, 39번까지 총 3문제 진행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플라스틱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고 환경 문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는지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방식과 그다음에 전가를 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자, 플라스틱 인더스트리가 그로 성장하는 거고요. 이게 시프트라는 거 자체가 이게 원래 옮기다라는 뜻이잖아. 전환시키는 거죠. 전환시키는 거. 이거 뭘 전환시키냐면 블레임이라는 뜻이 원래는 비난이죠. 비난. 네, 이건 그냥 책임이라 표현했고요. 즉 이 책임을 즉 뭐의 책임이야?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렇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산업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이 비난을 어떻게 전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다시 볼게요.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과 번영 이후에 환경 문제 인식이 시작됐대요. 플라스틱 산업이 뭔가 성장한 거고 번영을 했지. 그 이후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고, 플라스틱 산업은 재활용을 내세우며, 즉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책임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낸 기업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그렇지, 소비자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즉 다시 얘기하면 플라스틱 산업 자체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각나는 거야? 그렇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 자체가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그렇지, 뭐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처럼 기업에게 즉 당연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플라스틱을 만들어낸 기업이 지금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 전가하는 방식은 좀 이따 뒤에 나올 거니까 잘 보세요. 자, 플라스틱 산업의 이면에 짧지만 숨겨진 역사와 어떻게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산업이 되겠죠. 우리 일상에 뿌리 깊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짧지만 숨겨진 역사, 우리 일상에 어떻게 뿌리 깊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플라스틱 이전에는 훨씬 더 적은 쓰레기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았대요. 플라스틱이 있기 전에는. 근데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어요. 또 전쟁 동안에 빠른 채택, 전쟁 동안에 빠르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거죠. 또 소비재로서의 폭발적 증가죠. 그 위에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있는 거야. 지금 어디나 있고요. 이 성장하는 산업은 편리함과 번영을 성장하게 되었으나 그 대가가 있죠. 대가. 그래서 환경적 영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우려죠. 이런 우려. 이런 우려가 가리킨 게 어떤 우려야? 그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잖아. 빠르게 대응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활용을 제시한 거야. 그 이 뜻은 뭐냐면 이 오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소비자의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밀어붙인 거죠. 즉 책임을 전가시킨 거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다시. 자, we need to understand.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need 다음에 투동사죠. 짧지만이죠. 숨겨진이야, pp예요.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숨겨진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디 이면에 있는? 그치, 플라스틱 산업에 있는. 그리고죠, and죠. 병렬이에요, 병렬.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이죠. 어떻게 그것이라고 하게 되면 플라스틱 산업이 되겠지, 그치? 아니면 플라스틱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것이 깊게 뿌리 내려졌는지죠. pp요, pp. 어디에? 우리의 일상에. 어쨌든 그거를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자, 밑에 볼게요. 오른쪽에 니은 다음에 투명사 아까 얘기했습니다. 숨겨지니까 히든이고요. 여기는 의문사 주동사예요. 의문사 주동사. 간접 의문 어순이죠. 의주동이니까 how it became 이렇게 써야겠지. 의주동이니까. did 쓰면 안 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간접 의문은 없습니다. 간접 의문은 의주동 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플라스틱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플라스틱 이전에는 사람들은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더욱 지속 가능하게라고 죠. 부사 썼어요, 부사. 더욱 지속 가능하게. 자, with far fewer waste problems 보이는데 fewer는 더 적으냐는 거죠. 더 적은. 근데 far이 나왔으니까 비교급 강조하는 거야. 참고로 얘기하면 비교급 강조할 때 베리 같은 건 못 써요. 베리는 못 쓰고요. 이렇게 비교급 강조랑 같이 쓰이는 부사가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쓰레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지. 뭐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것보다. 플라스틱 이전에는. 그러다가 뭐가 생겼어요? however, 그러나 뭐가 발명됐어요? 플라스틱이 발명이 됐고요. 명사 원이죠. 또 플라스틱의 빠른 채택이에요. 명사 2. 무한도한 동안에. 그치,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리고 그 플라스틱의 폭발적 증가죠. 뭐로써? 그치, 컨슈머 굿즈 소비재로서. 어쨌든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요인들. 이런 원인 덕분에, 원인 때문에 플라스틱은 지금 어디 있다? 어디서든지 있다는 뜻이죠. 플라스틱이 이제 완전히 대중화된 거지. 그러고 보니까 이 성장하는 인더스트리, 여기 성장하는 산업인데 이 성장하는 산업은 당연히 플라스틱과 관련된 산업이 될 것이고 이것이 come to는 뭐하게 되다. 뭐하게 되다. 이제 뭐하게 되었대요? 상징하게 되었대요. 편리함과 번영이 되겠지. 뭐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그치, 아무래도 뭐하겠어. 편리할 것이고 번영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this dream. this dream이 뭐예요? 그치, 앞에서 얘기했던 아메리칸 드림이잖아. 이건 매우 쉽게 나왔죠. 이 앞에 거 연결시키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가 쉽게 됐다? 그치, 프라이스, 대가가 있다는 거죠. 대가. 그래서 대가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아까 읽은 걸 따지면 환경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인식하기 시작했대요.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야. 뭘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자, 비긴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돼요.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즉, early seed라고 되죠. 초기 씨앗이야. 뭐에 대한? 오늘날 환경 운동에 대한 초기 씨앗이죠. 그러니까 초기 움직임만 보면 돼요. 초기 움직임. 이 seeds죠. 주어가 복수예요. 그래서 씨앗들이 뭐야 됐다? 심어지게 되었다는 수동태죠. 자, 오른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별이 안 된다 했어요. far입니다. far 비교급 강조예요. then 비교급이니까 ER이잖아, ER. 자, 그 다음에 come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돼. came to도 마찬가지고 동사 원형 심플라이즈가 되겠지. 자, 밑에 비긴 다음에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올 수 있다 했어요. 동사가 이렇게 연속으로 못 오죠. 그 다음에 여기 씨즈니까 복수니까 월이죠. 월 플랜티드예요. 됐지? 자, 어쨌든 간에 얘들이 뭐야다. 어떤 환경 움직임이 이제 시작된 거죠. 하지만 하울이 그러나 플라스틱 산업들도 굉장히 재빨랐대요. 뭐 하는데 재빨랐던 거야? To counter these concern.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빨랐던 거죠. 이런 우려가 뭐야? 그치,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거. 환경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이거 얘기한 거야. 환경 영향에 대해서 인식한 거. 이게 우려죠. 이게 우려.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시작했대. 뭘 시작했대요? ing 분사구문. 이게 목적 있죠? 캠페인 뭘 시작했다는 거야? 캠페인을 시작했대요. 근데 어떤 캠페인이야? 목적 있어요. 목적 있어. That presented. 나타낸 거야. 보여준 거야. 뭐 보여준 거야?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을 해결책을 보여준 거죠. 해결책. 뭐에 대한 해결책? To all our problem 되죠. To all our problem. 즉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우리 모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준 거죠. 재활용 자체를. 근데 이건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봐. 재활용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뭐야? 환경이 오염된 건 재활용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 그럼 이거는 플라스틱 산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재활용을 안 한 소비자들이 잘못했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데이는 누구야? 아까 했던 산업이 되겠죠. 플라스틱 산업은. 계속 밀어붙인 거야. 뭐래? 어떤 아이디어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디어 다음에 대신 동격이에요. 동격. 동격대 같은 경우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완전한 문장. 조심해요. 완전한 문장. 어떤 아이디어를 물어붙이자면 환경이 오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누구의 잘못이다? 소비자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야. 누가 아니라 기업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이 기업들이 뭐 하는 거야? 이 기업들이 플러딩 넘쳐나게 한 거 아니야.
시장에 뭐로 넘쳐가게 한 거야? 그치? 플라스틱으로 넘쳐나게 했지. 그치? 얘가 잠본이잖아, 얘가. 근데 이게 기업들의 잘못이 아니라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밀어붙인 거지. 앞에 있는 재활용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됐죠? 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재빠르게 투 인카운터이죠. 투 인카운터를 앞에 있는 퀴가 꾸며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게 재빠르다는 뜻이고. 여기 ing죠. 뒤에 목적 있죠. 관계대명사 대시될 것이고요. 자, 여기는 all이 되겠습니다. all. 왜냐면 뒤에 복수명사가 오기 때문에 every는 안 돼요. every는 뒤에 단수명사 오죠. 그래서 여기는 파버함 쓰니까 all이 되겠죠. 또 뒤에 아이디어 다음에 대신 동격 대시라 했고요. 뒤에 완전 문장이에요. 여기는 ing가 되겠죠. ing. 이거 뒤에 목적어도 있으니까 ing가 되겠지. 넘쳐 흐르게 하는 거야. 뭐로 넘치게 하는 거야? 플라스틱으로 넘치게 하는 거지. 자, 됐고요. 자, 뒤에 붙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 뭐로 끝나냐면 플라스틱 전이라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however 플라스틱이 생기게 된 거죠. 플라스틱의 발명 이후예요. 발명 이후.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메리칸 드림이 있죠. 그쵸? 이걸 디스 드림을 받은 거예요.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환경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게 바로 뭐야? 디스 컨선이 되겠죠. 즉 다시 얘는 플라스틱 이전, 플라스틱 발명 이후, 아메리칸 드림, 디스 드림, 환경적 영향, 환경적 걱정. 그래서 여기는 C, B, A가 되겠죠. 몇 번? 5번이 되겠지. 알겠죠? 순서라는 것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지시사나 대명사 같은 거 아니면 연결사 같은 거 즉 소재와 관련된 일관성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봐야 돼요. 이건 어차피 모의고사 시간에 쌤하고 많이 할 거니까 이거는 지금 내신 시간이니까 내용만 쭉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39번 8번 보겠습니다. 자, 과학적 진보에 대한 쿤의 관점이라고 돼 있어요. 과학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쿤의 관점이 뭐냐면 세상을 보는 방식의 변화라고 돼 있죠. 즉, 이 사람이 견해예요. 과학적 진보에 대한 견해인데 이거는 변화다. 방식의 변화야. 방식의 변화. 어떤 방식이야? 그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예요. 과학자의 연구는 특정한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진대요. 즉 과학의 진보는 정확성의 발전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그게 결국에는 과학적 발전과 관련된 거야. 자, 쿤이 제안했듯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진술한 것은 대략 네트워크화된 상호 연관된 약속인 패러다임 안에 깊이 박혀 있대요. 패러다임 안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진술을 하는 것이 되겠죠. 바라보는 시선이야. 그러니까 과학자들 연구할 때 하나의 패러다임 안에서 연구를 한대요. 가장 엄밀한 측정조차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합리적인 거지. 그 패러다임 밖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예시가 들었어요. 예시. 현미경의 성격과 무엇을 봐야 되는지 모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패러다임 말 그대로 무엇을 봐야 되고 현미경의 성격이 뭔지 모르면 현미경을 들여다본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데 그게 과학적 발전이잖아. 즉 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위한 거지. 근데 우리가 현미경을 몰라요. 그 바라보는 방식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현미경을 바라봤자 우리가 아는 게 없다는 뜻이지. 즉 과학의 주요한 진보는 덜 정확한 거에서 더 정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뭐 하는 거야? 수평적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패러다임을 알아야만이 그러니까 그만큼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그 패러다임 안에서.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의미한 것 자체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드는 이전에 보았던 방식과 매우 다르게 보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뭐 하는 거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그냥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보이는 게 다를 거 아니야. 이전에 봤던 거하고. 뭐 이게 덜 정확하냐 더 정확하냐 그걸 떠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거죠. 새로운 방식. 그게 바로 과학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과학적 발전. 자, 쿤이 제안한 듯이 우리의 면제입니다. 면제. 세상을 바라보는 면제죠. 세상에 대한 면제.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진술하냐 얘기 생각하면 돼. 얘는 I embedded within이라는 것 자체는
깊이 박혀있다는 뜻이에요. 수동태야 수동태. 뒤에 목적 없잖아. 어디 내에 박혀있대요? 패러다임 안에 박혀있대요. 그럼 뒤에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이게 대략 어떤 네트워크인데요. 상호 관련된 약속들의 네트워크래. 상호 관련된 약속들이죠. 약속들의 네트워크죠.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죠. 뭐 특정 이론이라든지 주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서브젝트 매러의 주제예요. 반복론적 관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 관련된 약속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패러다임이 되는 거고. 즉 세상에 대한 명제라는 것 자체는 이런 패러다임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진술한다는 것 자체도 이 패러다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뭔가 언더테이크는 착수하다. 뭘 착수하는 거야? 그치, 연구를 착수하게 되면 그들은 연구를 착수한대요. 두쏘가 연구를 착수하다야. 뭐로부터 착수한다는 거야? 그치, 그 특정 패러다임 안에서만 착수한다는 뜻이야. 그 패러다임 내에서 연구를 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심지어 가장 이그젝팅이라고 돼 있죠. 그쵸? 이그젝팅 메저먼트. 그러니까 엄밀한, 뭐 여기는 까다로운이야 되는데 그냥 엄밀한 측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엄밀한 측정조차도 이게 오직 합리적이래. 어디에서만? 그 패러다임 내에서만 합리적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게 되면 걔는 합리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엄밀하게 측정을 하더라도. 센서블이라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현명하냐는 뜻이고, 조심해. 게 센서티브는 예민하냐는 뜻이야. 예민한 또는 민감하냐는 뜻이에요. 센서티브가 뭐라고? 예민한, 민감. 됐죠? 자, 다시 여기는 우리의 전제입니다. 전제. 세상에 대한 전제는 are embedded. 수동태가 되겠죠. 자, 여기 예시가 보이십니다. 예시. 이 예시는 앞에 있는 예시가 되겠죠. 요거.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현미경으로 뭔가를 들여다봐요. 그것은 tells you nothing. 간접목적어, 지적목적어죠. 너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데요. 현미경을 들여다본다 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nothing이죠. 뭐 하지 않는다면? 언레스도 뭐 하지 않는다면이야. if 아시죠? 네가 be informed라는 것 자체는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야. be informed, 뭔가 알고 있는. 뭐에 대해서? The nature of the instrument. 인스트루먼트가 도구죠. 여기서 말하는 도구라는 것 자체는 현미경이지. 현미경의 성격과 그리고 무엇을 be support라는 것 자체는 몸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그 몸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몸 해야 한다. 즉 네가 봐야 되는 거, 네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지 않는다면 되겠죠. 네가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야? 몸을 해야 한다가. 그치?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야? 그 일종의 뭐 보는 방식이 될 거 아니야. 보는 방식. 그러니까 일종의 패러다임이 됐겠죠. 그쵸? 근데 네가 그 패러다임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네가 뭘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새로운 방식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네가 이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치? 모르고 있잖아. 현미경에 대한 어떤 성격도 모르고 네가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면 네가 현미경을 들여다봤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뜻이야. 왜냐면 그 패러다임 내에서 작동한다는데 넌 지금 패러다임에 대한 그런 그에 대해서 모르니까. 뭔지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왓이 나왔죠. 왓이 나왔으면 불완전해요. 여기 목적어 있는데요. 이거 목적격 보여야.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목적 없어요. 여기 뒤에.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가 단수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주요한 진보라고 부르는 거야. 과학에서 우리가 주요한 진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과학에서 발전한다는 거지. 그치? 뭐 개인적인 발전일 수 있고 아니면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뭐가 아니래요. 낫이나 나. 움직임이 아니래.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레스. 여기 레스 다음에 어클레이트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덜 정확한 거에서 더 정확한 거로 이동한 것이 아니란 뜻이야. 즉 과학적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덜 정확했는데 이것이 점점 더 정확해진다. 그게 과학적 발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뭐가 과학적 발전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새로운 패러다임 쪽으로 바뀌는 거라 했잖아. 자, 일단은 볼게요. 여기. 자, 텔 다음에 간접 목적, 지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겠죠. 너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저 왓이죠. 무엇이죠? be supposed 다음에 투부정사예요. 무엇을 봐야 되는지죠. 처음이면 왓이 나왔으니까 뒤에 목적 없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왓이 되겠죠. 왓. 여기 불안정하다 했어요. 여기 뒤에 콜 다음에 뒤에 목적 없어 지금. 이거 목적격 보호야. 이거 목적격 보호예요. 표시해줄게. 여기 목적 없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레더라고 있잖아. 이거 조심해. 봐봐. 여기 앞에서 낫이 보이죠. 낫. 즉 이러한 게 과학적 발전이 아니라 뭐뭐가 아니라죠. 뭐뭐가 아니라. 좀 내려가 봐. 여기 레더 보이죠. 레더. 오히려잖아. 오히려. 레더 앞에는 이렇게 부정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오히려 우리가 과학적 진보라고 볼 수 있는 건 수평적 전환이다. 어디에서 어디로? One way of seeing the world죠. 즉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에서 to another, 또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로 뭐다? 과학적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거. 알겠죠? 그게 바로 뭐다? 과학적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그 세상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 거다. 이게 과학적 발전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쿤에게 있어서 과학자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과학자죠. 그 사람은 본다. 다르게 본다는 거지. 그치? 어떤 방식과 다르게 본대요. 근데 어떤 방식이야? 그가 그 전에 봤던 방식이죠. 그가 그 전에 봤던 방식. 그 전이니까 과거 완료 쓴 거예요. 과거 완료. 그 전에 봤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한 게 여기 더 웨이 다음에 지금 이거 지금 완전 문장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보다가 실제로 자동사를 썼기 때문에 얘는 목적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중간에 생략된 걸 찾아내면 인니치나 대또 이게 관계 부사 대용으로 쓸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대신 더 웨이 하우는 안 되죠. 더 웨이 하우는. 자,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자, 밑에 한번 봅시다. 5분 다음에 ing 써야죠. 동명사. 그 다음에 이거 더 웨이 뒤에 완전 문장이라서 인니치 쓰는가 아니면 대세 쓰는가 해야죠. 위치는 안 됩니다. 위치는 뒤에 불완전하다. 이 C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이게 자동사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 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낫이야. 이건 레더리고. 레더 앞에 부정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앞에는 뭐 부정어가 딱히 없었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not A, 법 B가 되겠어. 여기는 다음 몇 번? 4번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시로 여기서 말하는 이시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과학적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죠. 부르는 것. 그것은 덜 정확한 것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호라이즌털 시프트, 즉 뭐야? 그치? 수평적 전환이라고 표현한 거죠. 됐어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얼어붙은 잎에서 봄 같은 생명력으로라고 돼 있죠. 그치? 변화야, 변화. 겨울 온실 안에 인상적인 대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프로즌 리브라는 것 자체가 뭐야? 그치? 얼어붙은 잎이잖아. 그러다가 봄 같은 생명력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바로 두드러진 어떤 대조가 되죠. 인상적인 대조. 어디네? 그치? 윈터 그레하우스. 겨울 온실내. 그러니까 추운 온실을 다시. 추운 온실을 2번 방문하면 겨울 수학의 인상적인 소개가 가능하대요. 몇 번 방문할? 2번. 그럼 되게 인상적이래요. 뭐가 인상적인 거야? 봐야죠. 이제 2번 방문하면 되게 인상적인 그런 변화가 있는 거야. 잠깐만요. 에러가 걸리지. 2번 방문하면 뭔가 인상적인 모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작물들 완전히 얼어 있다가 몇 시간 뒤에는 생기 넘치는 잎이 되는 거지. 아, 이게 인상적인 대조구나. 그러니까 추운 온실줄 중 하나를 2번 방문하래요. 즉 새벽에 한 번 방문하고요. 몇 시간 후에 한 번을 방문하는 거야. 나머지 한 번. 그럼 되게 인상적인 소개를 제공한대요. 인상적인 모습을 제공한다는 뜻이야. 새벽 방문 동안에 뭐 하겠어? 간단한 게 얼려져 있겠죠. 그래서 내부 덮개를 들어 올리면 겨울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충분히 황량하고 뻣뻣하게 서리로 뒤덮인 광경을 보게 된대요. 새벽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몇 시간 뒤에 태양이 온실을 데운 뒤에는 기적적인 대조를 보여준대요. 되게 아까까지는 황량했던 애들이 생기 넘치고 싱싱한 잎들이 줄을 이루며 온갖 샛줄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나지 않는 봄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이게 완벽한 대조로 이루어진 거 보이죠? 완벽한 대조로. 딱 봐도 이게 문제 삽입이잖아. 이게 39번이니까 문제 삽입이잖아. 어디서 문제 삽입이 나오고 있어? 그치? 여기 딱 대조되는 이 지점에서 삽입이 나오겠지. 왜? 앞뒤가 서로 대조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mak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making to visit이에요. 두 번 방문한 거예요. 어디에 두 번 방문한 거야? One of our cold greenhouse죠. 그러니까 추운 온실들 중에 하나를 방문하는 거래. 한 번은 언제 방문한 거야? 한 번은. 그치? dawn 언제? 새벽이죠. After below zero night죠. below zero란 것은 영하야, 영하. 영하 밤 이후에 새벽에 한 번 방문한 거고. the other 보이죠? 하나가 원이고요. 나머지 하나를 the other이라고 하죠. 나머지 한 번은 a few hours, a few 다음에 뒤에 복수명사 나왔지. 몇 시간 정도 뒤에 가란 거야. 그럼 이것이 provide예요. 조심해야 하는 게 이게 지금 동명사 주어야. 이게 어떤 인상적인 어떤 소개를 보여준대요. 뭐의 소개? 그치, 겨울 수학에 대한 어떤 인상적인 소개를 보여주는 거죠. 즉 겨울 수학에 대해서 뭔가 지금 소개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얘는 동명사 주어니까 메이킹이죠. 자, 원어브 다음에 복수명사입니다. 그린하우스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 하고 여기는 the other 되겠지? the other. 그 다음에 a few죠. a few 뒤에 복수명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making 자체가 동명사 주어니까 provide예요. 단수 취급해야죠. 어쨌든 되게 인상 깊은 소개를 한대요. 그럼 무슨 소개인지 뒤에 볼게요. 즉 뭐 하는 동안에? dawn, 비지셔야 되죠. 즉 새벽 방문 동안에는 모든 crops, 모든 농작물이 are frozen solid라고 되죠. 단단하게 얼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R이 are, crops니까. 됐어? 자, 그 다음 뒤에 봐. raising 들어 올린 거야. 이것도 동명사예요. 내부 덮개 들어 올리죠. 근데 콤마 위치인데 여기서 콤마 위치에 선행사는 아무나 이거 앞에 있는 표현 전체예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뭐하다 어렵대. because 왜요? 왜냐면 내부 커버가 너무 뭐해. 또한 얼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들어 올리는 것은 리비스 드러낸다. 뭐를 어떤 광경을 드러낸대요. 어떤 광경이야? 딱딱하고 서리로 뒤덮인 이때 잎의 광경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그게 또 블리크하대. 블리크하면 진짜 황량하냐는 뜻이야. 또 꾸며준 거야. 지금 사이트를 꾸며준 거예요. 한 번 꾸며주고 두 번 꾸며준 거야. 뭐 할 만큼 충분히 황량하냐면 enough to convince가 되겠죠. 간접 목적어 다음에 대절 다음에 지적 목적어 나온 거예요. 대절로 지적 목적어 나왔죠. 즉 어떤 사람이든 확신시킬 만큼 충분한 거죠. 뭐라고 확신시키는 거야? 아, 이 아이디어.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디어가 뭐야? 그치? 아까 있던 그 겨울 그 추수가 될 거 아니야. 겨울 추수가 뭐하다? 어리석다라고 납득시킬 만큼 충분히 황량한 그런 광경을 보여준다 뜻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오게 되면 이거 어떡하냐, 얘들 지금 다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만큼 뭐하니까 다 얼려져 있잖아. 됐어요? 그러나 얘 보이잖아. 봐봐, 여기서 좀 때린 거야. A few hours later, 몇 시간 뒤에 after sun had warmed 나왔죠. 현재로 쓴 거야. 이것이 막 데운 거잖아. 몇 시간 뒤, 그러니까 전부터 쭉 데워준 거잖아. 어느 점 이상으로. above freezing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세컨드 비디, 두 번째 비디시죠. 그건 보여준다. 뭐를? miraculous contrast 보이죠. 기적적인 대조를 보여준다 뜻이야. 그 기적적인 대조한 거 자체는 앞에서는 되게 황량하고 척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지. 생기있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 자, 여긴 동명사 주어라 했습니다. 콤마 위치예요. 콤마 대신 안 돼요.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리베이스예요. 서리로 뒤덮인 거죠. frost coated입니다. enough 다음에 투부정사죠. 간접 목적어, 지적 목적어 대절입니다. 뒤에 완전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A few hours 쓰죠. 복수예요. 자, has warmed 현재 완료 쓴 거야. 현재 완료. 왜? 몇 시간 전부터 계속 되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굉장히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준대요. 즉 under, inner, cover. 아까처럼 또 inner cover네. 그 내부 덮개네요. 내부 꽤 아래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도치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 도치. 그러니까 장소부사구가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주어가 뒤에 있습니다. 주어가 뒤에.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 R이 되겠습니다. R. 왜냐면 로우스라는 복수명사 있으니까. 그러니까 촘촘히 간격을 둔, 스페이스는 간격을 둔 그런 줄들이 있대요. 근데 어떤 줄들이냐면 생기가 넘치는, vigorous, 생기가 넘치는 생생한 잎들의 줄들이 되겠지. 근데 또 대신 또 꾸며준 거야. 근데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stretch, 뻗어 있는 거예요. 이 줄들 자체가 뻗어 있는 거지. 어떤 길이로? 온실 길이로. 그 온실의 길이에 걸쳐서 쭉 뻗어 있는 거지. 이건 자동사야. 뻗어 있다 자동사. 됐으니까. 부사적 대격이라 되는데 이게 일종의 길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사 취급하면 돼요.
어쨌든 아까 확실히 달라졌죠. 여기는 뭐야? 생기가 넘치고 싱싱한 잎들이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또 나무의 잎들이야. 이 나무의 잎들. 디프런트 쉐이드인 거니까 다양한 색조가 있대요. 뭐 초록색, 빨간색, 뭐 밤색, 노란색 등등. 이것도 스탠드 브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거 조심한 게 스탠드 다음에 지금 보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왔죠. 형용사. 형용사 브라이트. 그러니까 이게 뭐뭐한 상태로 있다는 뜻이야.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야? 밝은 상태로 있다. 뭐를 배경으로? 그렇지. 어두운 토양을 배경으로 밝은 색상이 있다는 뜻이죠. 됐죠? 그래서 마치 모인 것처럼 보인다? Never ending spring처럼 보인다. 끝나지 않은 봄으로 보인다는 거지. 아, 지금 겨울 추수한 것 자체가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 되게 강하다 그러잖아. 겨울에 이렇게 추수되는 것들이. 되게 뭐 아삭아삭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자, 어쨌든 간격을 둔 거니까 PP가 될 것이고요. 이거 조심해. 로우스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R이에요. 주어가 로우스야. 이건 대시될 것이고 이 대신 앞에 있는 로우스 꾸며주는 거예요. 이거 스트레치죠. 스트레치 이것도. 로우스가 복수니까. 선행사가 복수잖아. 동사 원형사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음 거. 여기는 스탠트예요. 스탠트. 복수나 리프 칼라스니까. 브라이트는 형사 써야 됩니다. 형사. 부사 아니라. 자, 여기서 어게인스트는 아까 이건 저 배경으로 한 뜻이야. 배경으로. 그러니까 어두운 토양을 배경으로 밝게 밝은 채로 있는 거지. 밝은 채로 있다. 알지? 그렇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예시 보이잖아. 실제로 봐봐. 3번 앞에는 어떤 사 있어? 그치? 굉장히 뭐야 딱딱하고 서리에 덮인 잎들이고 뭐야 황량하다 했잖아. 근데 뒤에는 뭐라 했어? 생기 있고 건강한 잎이라 했지. 완전히 뭐가 됐어 얘네들끼리. 그거 대조됐잖아.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얘 같은 게 있어야지. 얘.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앞뒤가 서로 대조됐어요. 자, 어쨌든 고생했고요. 자, 여기까지 39번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도 자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변형 문제 잊지 않고 푸세요. 자, 고생했습니다.